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29일이고 오늘 헬리콥터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 보면은 우리 이제 카이의 수리온, 이 지금 UAE랑 이야기가 좀 깊이 있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떠올랐고, 그가 이제 헬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의 영향력을 받는 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한 번 더 쭉 살펴보게, 돌아보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했던 생각들을 쭉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나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두바이 에어쇼가 11월 중순에 한 2, 3일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카이 관계자 입에서 이번 연말까지 계약을 하겠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량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 카이 관계자로 언급된 사람은 여기 아마 헬리콥터 사업부, 여기 뭐 임원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성함은 이제 저기 있죠. 그리고 UAE 방사청 입장도 기사 내용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인용된 부분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성능 검증 중이다, 여러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은 UAE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 상대로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헬기가 필요하다. 제가 봐서 해상용 헬기인 것 같습니다. 헬기가 필요하다, 여러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능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리논으로 보여요. 지금 마리논 기본 헬기, 그것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우수한 득점을 했다. 이것이 카이가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인 것 같고, 가능성이 많겠죠 사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밀릴 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만은 UAE 방사청 입장에서는 여러 청이 있다, 여러 레이어의 검토 기준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그거나 아니면 기술 협력,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리온이 한 300대 정도 생산됐나요?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에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군용으로는 한 250대 정도 생산이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모델을 가져와서 국산화가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차세대 기동 헬기로 넘어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동 헬기 개발을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수리온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UH-60 같은 경우는 특수전용 헬기를 제외하고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걸 수리온으로 대체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특수전용 헬기 같은 경우는 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UH-60 일부 대수는 우리 기술로 업그레이드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에 10%, 20%, 30%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본인들 스스로 이제 그 성과를 맛볼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를 깨닫는 부분, 각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방산업분야 할 수 있구나. 일단 덤비니까 우리 기간 산업들의 발전 수준을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수리온의 입장이고, 이제 마리논하고 마리논 기반으로 상륙 기동 헬기, 상륙 공격 헬기, 이런 것들도 국산화하기로 했다. 근데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UAE 쪽에 출구가 트일 수도 있겠고, UAE가 만족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갈 수 있겠다. 이건 카이로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우리 방산업계 전반으로도 그렇고. 기대를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폴란드에서 생산된 UH-60한테 졌잖아요, 우리 수리온이. 그리고 또 헬기가 그때 하나 프랑스의 부품 로트죠. 뭐 마스터 로트인가 하여튼 가장 큰 힘이 실리는 그 기둥 부분이 부품 불량으로 해병대 장병들이 순직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겹쳐서 아이고 이거 재미없겠구나, 그리고 계속 생산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자,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UAE가 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겠느냐. UAE는 그냥 나 당신하고 친하니까 이거 살게, 그냥 내가 돈 많으니까 이거 한번 사보지, 뭐 이런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 떠오르는 생각대로 순서대로 해보면은 저한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이 가장 큰 문제겠죠.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사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로터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변속기 부조화 문제가 있어서 최대 출력을 못 끌어 쓴다라는 부분은 프랑스 엔진을 우리는 이제 정비 운용 유지의 통일성을 위해서 UH60이나 아파치에 쓰고 있는 GE의 T700 엔진으로 갈아 끼웠어요. 근데 그거하고 프랑스 변속기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진동, 소음 뭐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출력, RPM을 올리면. 그래서 출력을 UH60만큼 힘을 못 쓰는 거죠. 예, 그냥 쓰기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행히 이태리 쪽에 아비오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고 국산을 시키고 있죠. 예. 자, 이것은 뭐 수리용뿐만 아니라 LAH 그리고 개발 중인 우리 뭐 UCCR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복합 회전익기 그리고 차세대 기동 헬기, 동축 반전, 푸시로터 이런 거에 변속기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변속기가 전체 가격의 한 10에서 20% 차지하는 것 같아요. 헬기 가격이. 그러니까 고가품이에요. 엔진보다 비쌀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UAE도 이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 제기가 없이 수월하게 넘어갔다. 기계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 변속기 개발이 아주 순조롭다. 이미 보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 지금 직접 가져가서 시험 비행을 한 것 같거든요. LAH랑 수련이랑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 만들기에서 어렵다는 고출력 헬기의 변속기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게 됐구나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변속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장기 계획이에요. 2017년이면 박근혜 마지막 해고 문재인 첫 해인가 그래요. 네. 여기 보면은 기획 핵심 기술 과제의 중기 가 있고 장기 이후가 있는데 이 중기 과제에 보면은 무인 복합형 전투 회전익기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죠. 그거에 적용될 000 마력의 터보샤프트 엔진을 설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핵심 부품을 개발한다 이런 건데 이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1400마력짜리 결국 나왔죠. 그래서 이게 무한히 성공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주요 과제는 뭡니까? T700급의 엔진을 개발하겠다. 즉 UH60이나 아파치에 들어가는 그 엔진 GE의 T700 엔진 2000마력짜리 그거 국산하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UAE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특히 폴란드에서 개발한 UH60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 헬기도 관여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 작년인가요? 금년 초인가요? 우리가 그 FA50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UAE가 우리 천궁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중국제 L15인가 그걸 사가져갔죠. 그래서 이건 진짜 훈련기라는 부분이 있고 또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고 성능 요구 조건이 전투기만큼 아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UCCR 1400마력 이후 후속으로 T700급 엔진 개발 그리고 우리가 수리온을 보통 기동 헬기들이 운용 수명이 40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60년까지는 쓴다는 거거든요. 엔진 여러 번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점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이 갈 수도 있다, 장인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 대비 장점을 가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까지 살짝 해보게 돼요. 이건 가능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 코리아 헤럴드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대해서 이제 공을 좀 오래 들인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금년 2월에 이번에는 아부다비에서 있었던 에어쇼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막 카이 사장단도 가고 국방장관도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 뭐 우리 아덱스 같은 데도 오고 DX 코리아에서도 UAE가 오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UAE가 필요가 뭔지 그 정도는 우리가 꿰고 있었을 거예요. 뭐 헬기가 필요하다, 뭐 훈련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 당시 기사에 카이가 원하는 어젠다가 뭐가 나와 있냐면 KF-21이 있어요. 예. 자, 이런 거가 있고 그다음 수송기 MCX라고 불리는 거 공동 개발. 예. 자, KF-21은 뭐 개발은 다 됐다고 보는 거고 4.5세대형은 수송기가 진심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게 이걸 하게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엠브레를 도입한 것이 분명히 요거랑 상관이 있고 엠브레로도 이게 발을 담글 수가 있다.
예, 우리는 가장 빨리 뭐랄까 점프 스타터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 이 이후로는 뭐 초기 도입분이나 2차 도입분 그 이후부터는 국산하고 그 외 다른 민항기나 뭐 비즈니스 젯 우리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죠. 다른 파생 기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엠브라는 계속 손을 잡는다 이런 게 느껴지고 LAH 수리온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수리온 쪽에 UAE가 가장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 이렇게 읽혀요. 이거 중에는. 예, 예. 그래서 LAH하고 수리온 중에서 지금 봤으면 해상형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자, UAE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죠?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하고 영토 분쟁이 있죠, 섬에. 어떻게 보면 해상 국가에 가까워요. 육지로는 사우디랑 연결돼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해상 기종을 원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무장도 가능한 안정적인 기체. 예, 생존성이 높은 기체, 사람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수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체. 그리고 공격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온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앞에 아마 날씨 관측용 레이더가 달린 그런 버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모로 UAE가 고민을 했을 텐데 왜 수리온한테 기회를 줬을까? 왜냐하면 프랑스도 우리랑 비슷한 입지에 있어요. 최근에 사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UAE가 미국의 힘이 이제 아랍에서 빠져나가고 중동에서 빠져나가고 작은 나라로서 그들의 돈을 활용해서 외국과 큰 계약을 해주면서 외국 군대를 자기들한테 유치를 했죠. 우리도 예전에 원전 팔면서 우리 군대 들어가 있잖아요. 아크 부대. 그 우리가 UAE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UAE를 누군가 공격하게 되면 우리랑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우리랑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서 UAE는 프랑스 군대도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AE가 미국 F-35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부의 상황이 좀 여의치 않게 되자 그리고 그들도 그 기종의 특성을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자 과감하게 계약을 포기하고 프랑스 라팔의 최신형을 도입하기로 했죠. 지금 개발 중인 것을. 네,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도입을 포기한 공정통제기 있죠. 저기 그 내책 도입, 내기 도입했는데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보인 거죠. 결국 국산화라고 방향을 틀었잖아요. UAE도 아마 몇 대 살려고 그러다 다 포기했어요. 예, 그 정도 안목이 있는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수리온을 선택했다. 이게 프랑스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엔 영국 것도 영국이라기보다는 중국 것도 분명히 들이밀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 봐서는 수량이 제법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느낌으로. 네. 자, 이게 이번에 두바이 에어쇼에 나갔던 제가 봤을 때 마리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수출용은 KUH1E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E라는 것은 아마 엑스포트, 수출용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좀 말씀드렸다시피 LAH 대비 수리온에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다목적성에 있다고 봅니다. 기체도 적당히 크고 또 너무 크지도 않고 대형 수송 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진 출력만 다 쓰게 되면은 뭐 공격 헬기급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상당히 큰 엔진이 달리고 이게 보면 푸마의 쇼트 버전이거든, 짧은 버전이니까 그게 잘 됐다 오히려. 사람을 원한다, 사람 충분히 태울 수 있다. 예, 함재기로도 쓸 수 있다. 우리도 이거 지금 지뢰 제거기로 개발 중이잖아요. 지뢰 제거 전문기로. 그거는 이제 향후 우리 기동 헬기가 추가로 차세대가 개발이 되게 되면은 거기 필요한 기만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해상 헬기로 그렇게 봐줘요. 근데 기존 수리온을 해상 헬기로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을 도입할 때쯤 되면 차세대 기동 헬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무장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UAE의 시각으로 우리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의 장점이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세금의 손실을 초래했느냐, 외국을 사무로 해가지고 그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우리 세금의 지출이.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번 볼게요. 21년 4월 기사고 그때 많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리논 공격형이 선정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네. 자, 이 기사 제목 보세요. 해병대도 반대했는데 성능 논란. 그때 해병대 사령관 반대했죠. 네. 전 그런 거 보면서 지난번에 F-35 같은 부분도 그렇고 실제 장병들의 말을 못 들어봤지만 군에서 어떤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전문 군인으로 성장돼서 어떤 기종에 특화됐다고 봤을 때 그들의 시야가 아주 많이 열려 있다. 이래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 그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능 논란, 마리너 무장형과 상륙 공격 헬기도 결정. 예. 이 중에서 많은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그 생각을 했겠죠. 아파치하고 코브라를 사야 된다라고. 또 코브라는 중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 미국 해병대도 헬기 더 이상 못 쓰겠다. 왜?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헬기의 성능 가지고는 갈수록 높아지는 가상적들의 대공 방어망에서 취약하다. 아파치 여기 들이밀었죠. 보잉이 생산 라인 가져가라. 왜 가져가라 그러겠습니까? 2026년에 생산 중단되니까. UH-60도 그래서 생산 라인이 폴란드로 갔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한테 입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당시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내부에서 반대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멋진 면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UAE가 이번에 이걸 고려하면서 다 보여줬다고 봐요. 예. 어차피 기존 방식의 헬기는 지금 차세대 헬기가 지금 5, 6년 있으면 나올 거잖아요. 30년 가면. 다 비슷하다. 마리노도 우리 수리온 마리노도 엄청나게 오래된 플랫폼이잖아요. 그거는 물론 아파치 헬기도 그렇고 코브라 헬기도 그렇습니다. 예, 뭐 60년대 뭐 7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개발된 기체잖아요. 자, 이거는 이런 형식의 헬기는 도찐 개찐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다 고만고만하다. 그걸 얼마나 잘 그간의 다른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잘 패키지를 마련하느냐 그 차이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마리논이 부각된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누구도 이 시기에 논란이 있을 때 국내에서 마리논의 상륙공격 헬기의 입장을 대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카이 많이 팔게 해주려고 그러나, 예? 예, 국산품 애용해 주려다가 우리 군의 전력만 떨어뜨리고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나 대북한 전력을 약화시키나 이런 비아냥을 들었잖아요. UAE는 바본가?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하게 돼요. 자, 제가 봐서 UAE 바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사결정하는 걸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35를 포기하고 계속 원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미국도 끝에 가서 마음이 바뀌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라팔 최신형을 샀잖아요. 그 우리 천궁2를 딱 골라서 사갔잖아요. 4조 원치를. 이걸 할 때 그 당시 이제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고 사우디와 친한 UAE도 사우디하고 더불어서 아마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가자 전쟁으로 다 물 건너갔지만 그래서 이 경쟁에 이스라엘의 대표 미사일도 들어와 있었어요. 미국 미사일도 들어왔을 거고요. 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뭐 중국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그걸 다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단지 가격이 싸서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UAE가 라팔 개선형 샀을 때도 값 제대로 치르고 샀어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우리 수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합리적 결정을 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들이 요구 성능을 못 미치는데 정치적 고려를 개입해서 그걸 뒤엎는다. UAE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차에서 통과를 하면 그리고 박빙이면 그다음 정치적 고려를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치적 고려에서 밀릴 이유도 크게 없다. 예. 그래서 그러기는 보면은 이제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한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향후 자기들이 스스로 클 수 있는 힘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변속기나 엔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뭐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금년 이제 2월에 아파트 36대 추가 도입한다고 3.3조 원, 3조 3천억 원 28년까지 그래도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만은 F-35랑 마찬가지 F-35는 4조 좀 넘죠. 둘이 해서 지금 7조, 8조 정도 되는 돈이고 기존분 36대 도입한 것도 이미 업그레이드 비용이 4천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벌써 4조 4천, 8조 8천억, 8조 5천억 이렇게 넘어가요. 28년까지, 29년까지니까 1년에 한 2조씩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차, 미국에서는 2026년 생산 중단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격 헬기를 지금 망가지는 족족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버리고 있어요. 차세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헬기가 과연 필요하나, 헬기가 무장 장비로서 가능하나, 이런 고민들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덜컥 물어준 거예요. 어려운 보잉을 도와줘야 되는, 우리 세금으로. 그래서 이것도 F-35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물러나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계약부는 바로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 짐이에요, 우리한테. 예, 예. 그리고 이 드러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니, 조선일보 유용원이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의견을 내면서 약간의 반대를 했어요. 뭐냐? 우리가 수리용 개발하는데 1조 3천이 들었다. 차세대 기동 헬기는 2, 3조 원이 들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용의 문제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퇴물이 된 아파치 헬기를 펌퍼질을 해서 세계 최고의 무기라고 포장을 해서 지금 수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 들어가는 이미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기사만 보더라도 약 4조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3조 7천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 포함하면 10조 이상 들어갈 겁니다. 운영 유지비,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차세대 헬기가 구현하는 우리 차세대 헬기랑 한 30년 가까이 같이 날아다녀야 돼요. 거기서 전력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런데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생산 비용보다 아파치 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전력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치 헬기 이번에 36대만 딱 빼면 3조 3천억이 바로 이뤄서 박힐 수 있어요. 그냥 기동 헬기 널널하게 개발하면 돼요. 1차 양산분 비용 정도 다 나오겠네요. 그 정도.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UAE가 우리 수리온의 매력을 느꼈던 부분, 마리논 공격형 헬기의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이 사진은 21년 아덱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마리논 공격 헬기죠. 예. 여기 보면은 이 무장을 쭉 장착하고 나왔는데, 이 지금 헬기의 동체 오른쪽 측면하고 좀 이따 보실 왼쪽 측면이 무장이 달라요. 예,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양쪽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UAE가 큰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자동 항법 장치나 그 외에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국산을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가 해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격 제어 장치, 통합 장치라고 할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아직 100% 다 국산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전자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기본적인 안정성, 기체 안정성 확보됐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속기 엔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국산화된 부품들 이런 것들이 괜찮다. 좋은 소식이다. 자, 오른쪽 무장은 뭐가 있느냐? 천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4세대인지 5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헬파이어 다음 최신 공대지 헬기용 미사일이죠. 유선 유도죠. 이게 4발 장착에 있고 끝에 2개 달린 거는 아마 공대공 미사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4개가 달린 게 MUMT에 쓰이는 무인기죠. 예, 유무인 복합체계에 쓰이는 무인기. 요 부분에 저는 핵심이 꽂혔다고 봐요. 이제 UAE의 관심이. 자, 천검은, 자, 이거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을 보면 헬파이어 4발이 달려있고 로켓 포드가 달려있죠. 로켓 70mm 로켓탄이 달려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앞에 이제 20mm 기관포가 달려있는 것인데 3열. 일단 UAE 쪽은 해상용으로 해서 앞에 기상 레이더가 달려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상륙용이라기보다는 해상용으로 좀 쓰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륙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기상 레이더까지는 필요 없다. 왜냐, 이착함을 하는 경항모나 항모에서 다 컨트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용처가 좀 다른 것 같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치 헬기가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없죠. 지금 기준으로는.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침공에서 아파치 단독 작전으로 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라크보다 훨씬 방공망이 셀 것으로 생각이 되는, 소위 말해서 북한. 거기에 아파치 헬기만으로 저게 기갑 부대를 저격을 한다? 이건 물 건너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용론이 생긴 건데, 무용론이 등장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거 아직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돈도 아까 보셨죠? 한 10조 가까이 쓸 거예요, 최소한. 40년 동안 운영해야 되니까.
그럼 퇴물 취급 받겠죠. 지금 몇 년 있다 기존 헬기 나오면 퇴물 취급 받겠고 이런 걸 계속 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빨대 꽂았으니까 운영 유지를 하면 그게 뭐랄까 수익률이 더 높을 거예요. 기체 파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특히 정권을 주도하는 쪽에 그들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기동 헬기가 잘 못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산 배정부터 모든 것까지 언론 보도 내용까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줘야 된다는 거고 핵심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주위에 10명, 100명 그 이상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 헬파이어 미사일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레이저를 조사해주고 그 레이저를 따라가서 만든 미사일이에요. 즉 한꺼번에 한 대밖에 공격이 못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사거리에서 발사하면 20초 정도 헬기가 멈춰서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맞을 때까지. 그 사이에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소형화기라면 RPG 이런 게 날라오고 이러면 요즘은 2-30mm 기관포만 하더라도 다 레이저로 다 레이저가 아니라 레이더로 다 겨냥이 됩니다. 20초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게릴라들도 민병대들도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도 대전차 미사일 비슷한 거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옛날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못 만들면 옆에서 갖다 줘요. 그거 싸니까. 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헬기는 속도도 느리죠. 아파치 헬기가 뭐 이런 헬기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으실 겁니다. 기동력도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단지 한 20mm 탄 정도까지 맞으면 버틸 수 있다. 장갑이 튼튼한 거다. 지금 맷집으로 이걸 견디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예전에 이미. 그래서 적을 맞닥뜨렸을 때 노출 시간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 지형에서 우리가 헬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공격 헬기도 많이 보유하게 될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는 헬기를 운영하기에 딱 좋아요. 숨을 곳이 많아요. 산모퉁이만 돌아오면 숨어요. 몇백 미터만 날아가면 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헬파이어 미사일은 그 숨은 상태에서 산등성이를 돌아서서 골짜기를 돌아서서는 상대방을 공격을 못해요. 좀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헬파이어는 직사 공격이니까. 이걸 넘어선 게 4세대 미사일이죠. 이스라엘이 선두를 끊었죠.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첨검을 만든 거예요. 유선 유도. 적의 탱크 1개 소대가 전진하다 4대다. 4개까지 동시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각자 시크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당을 하면 4개를 발사하고 난 바로 회피해도 돼요. 자, 그게 아니면은 고개를 산모퉁이 뒤에 숨은 뒤로 적의 탱크의 전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거나 했을 때는 우리 청검 미사일은 유선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충 방향을 보고 발사할 수 있어요. 내가 숨은 상태에서 낙곤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적이 있을 만한 지점에 가서 시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그들이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거잖아요. 유선으로 데이터 링크가 되니까 그걸 보고 겨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미사일 자체가. 그래서 생존성이라는 부분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미사일은. 그리고 향후 30년간 우리의 청검과 아파치 헬기 수십 달 같이 써야 되는데 우리 청검 그리고 2026년 되면 생산이 종결돼요. 지금 미 육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백 대의 아파치 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꾸지람을 듣고 있는 상황에 미 의회에서 계획이 없다고. 아니면 차세대 기동 헬기 기반 공격 헬기만 기다리는 거야? 이런 꾸지람이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이게 주는 어떤 생존성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다. 이런 세대가 다른 비행기가 된다. 무장을 어떤 걸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파치도 이스라엘제 그 4세대 유선 유도 미사일 그거 장착하려는 시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개량을 요구할 때 그걸 입질로서 사용했어요. 근데 미 육군이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그거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DIRCM 더 이상 넣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이미 끝난 비행기니까. 우리가 그걸 새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UAE한테 크게 다가섰을 것이다. 이 헬기는 상당히 생존성이 좋다. 공격력도 대단하다. 무장의 장착력은 아마 당연히 변속기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아파치 헬기만큼 하는 거죠. 왜냐면 엔진 출력이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정찰 및 자폭 드론. 이게 제가 봐서 이스라엘의 지금 IAI 거기랑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회사는 분명해요.
여기 보면은 저기 포드 밑에 한쪽에 4개, 저 양쪽 8개를 넣을 수 있고 저기 몸통 내에도 9개가 들어가요. 이거는 더 크죠. 예. 내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지상이든지 하늘이든지 뭐든지 간에 직접 이 드론을 띄워서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제기 위치를. 예. 그리고 여기도 무장이 장착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성형탄두가.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걸로 직접을 공격을 하고 아니면 얘가 표적을 찍어준다. 그러면 나의 본 헬기는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청검 미사일만 발사해주면 된다. 적이 몇 대든지 간에. 네. 모든 항공기가 다 가질 필요도 없다. 한 편대가 날아간다 그러면 한 대만 이걸 하면 된다. 나머지는 공격 무장만 잔뜩 실으면 된다. 이 정보를 다 공유할 거니까. 이게 LAH 운영 컨셉이기도 하고 마리노 공격 헬기 운영 컨셉이기도 해요. 즉 이것도 상당히 신선하고 괜찮다. 헬기에 적용한 것은. 예. 여기에 저는 UAE가 괜찮네. 이거는 우리가 수리용 공격 헬기를 죄송합니다. 마리노 공격 헬기를 상용 공격 헬기를 개발을 결정한다 했을 때 우리 내에 있는 국방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언급을 전혀 안 해요. 알면서도. 예. 여기에서 뭐 이 밥을 10년, 20년 먹은 사람들이 이건 모르겠습니까? 저같이 민간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대는. 자, 그것을 한 번 더 UAE가 확인시켜 줬다. 쓸만하다. 오래된 기체지만 그 비아냥 많이 들었잖아요. 오래된 기체 사온다고 낡은 거. 그게 아파치든 블랙호크든지 간에 다 오래된 기체예요. 그걸 얼마나 그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력이나 생존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운용 유지의 편함 그리고 내가 향후 내 스스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종합 패키지로서 경쟁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번 아파치 도입 추구한다고 3조 3천억 때 써놨는데 그게 이런 기준에 뭐하고 부합되느냐. 과연 UAE가 제시한 그들의 검토 기준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표현한 그 기준에 반만이라도 적용을 한 거냐. 검토를 할 때 뭐냐. 그러면 그런 과정이 만약 부족했다. 냉정한 판단이. 그러면 그건 비리다. 방사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들한테 직접 맡겨놨더니 노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객관적이고 노련한 기관, 선명성이 보장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청이라는 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까지 오염됐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옛날 일본 자료에서 LAH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후로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가 기밀적인 수준인 것 같은데 일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검 미사일의 특성을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동시 다목표 추적과 공격이 가능한 컨셉이에요. 왜? 미사일이 독자적이니까.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청검에 아마 LAH에 청검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게 4발 정도 실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예. 4발이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전차 1개 소대예요. 그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즘 전장에서 전차가 4대 이상 중대급으로 몰려다니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4개 목표를 자동 추적 가능하다. 저거는 헬파이어하고 천지 차이다. 4개 목표를 자동 추적 가능하면서도 나 숨어서 할 수 있다. 저게 탱크면 직사화기잖아요. 나한테 반격을 가하려면. 나는 숨어서 그들이 날 보기도 전에 난 그들을 이미 보고 간접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미사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아까 있던 우리 편대기 중에 누구가 한 대가 가지고 있는 LAH 같은 경우는 그 무인기가 가서 보고 그걸로 타격한다. 상대방은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탱크 4대가 파괴될 수 있다. 반면 아파치로 그걸 하려면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적 전차들 앞으로 내 모습을 확 드러내야 된다. 그 노출 시간을 아무리 줄이고자 하지만 4대를 다 격파하기 위해서는 80초가 필요하다. 최대 사거리에서. 최대 사거리가 아니라면 그래도 60초는 1분은 필요하다. 1분 동안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느냐. 한 대 파괴하고 그 다음 파괴하는데 10몇 초에서 20초 걸리는데. 불가능하다. 그런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DIRCM이고 우리 제가 국산을 했죠. 저게 대공 미사일의 그 시커, 적외선 시커를 레이저를 쏴서 파괴하는 거죠. 기능을 못하게. 예. 자, 저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DIRCM을 원래는 미국이 먼저 개발한 거죠, 당연히. 대형이에요. 근데 이걸 소형화 시켜서 아파치도 달려고 했어요. 왜? 아파치는 당연히 지금 생존성 문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사이 우리는 개발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아파치 헬기가 계속 보잉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량형을 만들어서 뭐 보이 12, 뭐 보이 20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 육군에서 딱 잘랐잖아요. 다음 기종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파치는 DIRCM이 없다. 이거는 생존성에 아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조종사들의 사기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주 무장인 헬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까지 결합되면 너 LAAC 탈래, 아파치 탈래, 그 조종사들한테 딱 물으면 바로 답 나온다고 봅니다. 자기들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결정을 할 때 3조 3천을 쓸 거면서 이거는 여럿을 감옥 보내고도 남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DIRCM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다 들어간다. 이런 것도 당연히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에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UAE가 안 넘을 수 없다 봅니다. 그리고 가격도 기존 수리온이나 마리논보다는 많이 비싸겠죠. 한 5, 600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대. 기존형이 한 2, 300억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아파치보다는 싸다. 아파치는 1,000억이 넘어요. 거의. 예. 자, 그리고 이거 키다. 이번에 여기서 뭐 KF-22를 양산 대수를 20도로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 뭐 이슈가 있었던 것을 보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국방연구원이죠. 21년에 보고서 나온 거 보면 전 세계 공격 헬기 운용 수량이 나와 있어요. 21년 기준이에요. 한국 36대 하고 아빠 그 밑에 이제 코브라 헬기 포함해서 271대. 우리가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미국도 주력은 아파치, 러시아는 막 아시는 거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아파치가 대세네요. 40대, 프랑스는 타이거 헬기 67대. 자, 타이거 문제가 자꾸 많죠. 그래서 독일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다 버리고 있죠. 그리고 아파치 헬기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다음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예. 그 우리도 그래서 기동 헬기 개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 붙어보겠다. KF-21처럼 그렇게 도전적으로 덤빈 거예요. 잘 할 수 있고 엔진 개발 잘 무난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변속기 개발도 잘 되고 있고. 여기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 이거죠. 그 돈이면은 기가를 앞당긴다고 치면은 전 세계 시장에 가장 먼저 내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 들어서 미국이 하는 그 느슨한 연구 개발 과제를 봤을 때는, 과제 진행을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 미래의 방향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 헬기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동축 반전의 푸시로터 이게 향후 갈 방향이다라고. 틸트로터는 아니다. 그건 일단 무인기로 한번 써보자.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랑 똑같아요. C130이 전 세계 서방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중형 수송기였는데 그것도 지금 50년대 개발된 기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 기종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걸 다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A400, 일본에서는 C2. 근데 우리는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을 또 하자니까 C130 사야 된다고 그런 세력이 있었죠. 아주 강하게. 그래서 C390의 결정, 엠브레러 브라질의 결정, 대단한 결정이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저거는 도저히 후벼팔 수 없는 그 기체를 하나 그걸로 개발하게 C130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 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져줬다. 그래서 지금 아파치나 F-35 추가 도입 부분도 그런 부분을 계속 파내야 된다. 왜? 지금은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론의 전파가 가능한 부분이다. 누군가 하나 깨우치면은 그것을 쉽게 전파할 수 있다. 옛날처럼 고립돼서 혼자 담배만 피고 소주만 마시다가 수명만 짧아지는 그런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걸 국방능력 303편씩 다룬 바가 있습니다. 타이거 헬기 버리는 유럽, 아파치 헬기 버리는 미국. 근데 우리는 아까 산다고 월간 항공에 나왔더군요. 예, 그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정치적 여건이 된다면 바로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10조 정도의 해악을 끼칠 수 있어요. 자, 기동 헬기와 공교 헬기 뭐 보니까 운용 수명이 한 4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입하면 27, 28, 29 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28년 정도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앞서 들어온 것도 뭐 그렇게 오래된 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4세대 기동 헬기가 나오면, 그리고 우리 수리온은 계속 개량이 될 거잖아요. LAH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왜? 핵심 부품을 다 우리가 개발하니까. 우리 개발력을 갖췄으니까. 그런데 짧게는 30년 초기 도입분, 그리고 두 번째 도입분은 40년간 우리 헬기랑 같이 써야 돼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겠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고칠라 그래도 이쪽에서는 부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내용이 우리 청금 미사일을 달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DIRCM을 달 수가 있어야 되고, 향후 우리가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미국의 무기체계라는 게 업그레이드가 이게 곤혹스럽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그걸 돈 버는 주요한 빨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냥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전체 헬기 전력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 들지는 몰라요. 그 72대. 그때 되면 그때 이거 누가 결정했어? 그런 소리 하겠죠. 그런 소리 하면 뒷북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정보를 확산하고 정치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자, 오늘 그리고 그 가운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꼭 보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